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윤웅섭 책임입니다. 지금부터 영업비밀 보호제도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관은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국내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입니다. 보통 기업에서 영업비밀 유출이 되면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련해서 처벌을 하게 되는데 이에 소관부처가 특허청이어서 저희 영업비밀보호센터를 2012년에 개설하고 기업들을 위해 각종 지원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업의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는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데 기업분들을 만나보면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십니다. 먼저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사업자금 확보나 기업 규모 확대를 위해 투자자나 대기업에게 사업 아이템 제안을 했다가 오히려 아이디어와 기술만 탈취당하는 게 아닌지 걱정을 많이 하시고,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온 임직원이 갑자기 퇴사를 한다고 했을 때 신규 사업 프로젝트 정보가 유출되는 건 아닌지, 아니면 그간 보유했던 영업비밀 자료를 가지고 나가는 건 아닌지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 특허청에서 영업비밀 침해 실태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시면 국내 기업 중 14%가 영업비밀 유출을 경험했고, 유출 횟수의 경우에도 1회에서 6회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이는 영업비밀 유출이 되어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보유한 영업비밀의 종류를 보면 설계도가 가장 많았고, 유출된 정보의 경우 설계도뿐만 아니라 고객 및 거래처 정보도 다수 차지하였습니다. 유출 경로의 경우 직원 퇴직을 통해 가장 많이 발생을 하였고, 유출 방법은 서류 도면 절취, 이메일 등 전송, USB 복사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유형은 매출 감소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고, 피해 규모의 경우 5억 원 이상이 가장 높게 나왔는데, 자금력이 열악한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폐업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기사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어쩐지 매출이 줄더라니 중소기업 경쟁업체의 유출. 중소기업에서 LED 조명 신제품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A씨를 불구선 입건했다. 선임연구원이 경쟁업체로 인사를 했는데 영업비밀 파일을 외장 하드디스크의 복사에 빼돌렸다. 피해 업체는 매출이 이유 없이 감소하자 퇴직 직원의 근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A씨의 행적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제보했다. 해당 사례에서 보셨듯이 영업비밀 유출은 기업의 직접적인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퇴직자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러한 영업비밀에 대한 개념과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법제도, 그리고 기업에서 업무상 진행하셔야 할 관리 주체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업비밀은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개발하고 비밀리에 보유한 기술 정보 및 경영 정보를 말합니다. 기업을 운영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다른 기업보다 앞서기 위해서 신규 기술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고, 어렵게 개발한 정보이다 보니 당연히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로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기술 정보의 경우 설계도, 실험 데이터, 물질의 배합 방법, 생산 및 제조 방법 등이 있으며, 경영 정보의 경우 원가 분석 등 관리 정보, 사업 계획서, 고객 리스트, 각종 노하우가 담긴 매뉴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에 대해 특허 관점에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특허를 출원하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등록 전에 공개가 되게 되는데, 이럴 경우 특허 정보는 비공지성을 상실하게 되어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고, 특허 출원 전의 기술 정보와 특허로 출원하지 않은 노하우 및 특허 출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영 정보의 경우에는 영업비밀 보호 대상에 포함되어 영업비밀로서 보호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영업비밀 개념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이제부터는 영업비밀 보호 관련한 법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영업비밀 유출 시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업비밀이 유출이 되면 무조건 유출자를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명시된 세 가지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셔야만 법상 영업비밀로 인정을 받아 해당 법률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먼저 비공지성의 경우
영업비밀 정보 취급 가능 대상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가 공개되면 안 되고, 경제적 유용성의 경우 해당 기업의 비용, 시간, 인력이 투입되어 경쟁사가 있을 시 경쟁사 이익이 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하며, 비밀관리성의 경우 비밀관리 조치를 취했어야지만 영업비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핵심 기술, 직원 아이디어 등 회사의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영업비밀로 인정을 해줘야 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검찰, 법원 등 관점에서는 회사의 중요 자산이라면 그에 합당하게 비밀로서 별도 보안 조치 등 관리를 해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비밀관리 조치의 경우 기업의 업력, 규모, 영업비밀 보유 정도 등을 고려하게 되고, 스타트업이냐 아니면은 중견기업이냐에 따라서 요구되는 관리 수준이 다르게 됩니다. 영업비밀 침해 시 민형사적인 제재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7월에 개정 시행된 부정경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형사부분은 기존 처벌 대상인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외에 보다 구체적으로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및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유출의 경우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이 되었고, 해외 유출의 경우에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사 부분은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금지 및 예罰청구권과 해당 영업비밀 정보가 만들어진 제품 등을 폐기할 수 있는 폐기 또는 제거 청구권,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판례상 요구되는 비밀관리 성립 요건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정보와 영업비밀 정보를 구분하여 비밀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영업비밀 정보 접근 대상자에게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접근 권한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이고 비밀로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행위를 입증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가 병행되어야만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비밀관리 조치와 관련된 특허청의 주요 지원 사업 2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업비밀 관리체계 진단입니다. 기업이 영업비밀 보호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보호 전문가가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 현황을 진단하고 해당 기업 수준에서 실현 가능한 업무상 관리 방안을 제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이고 비용은 무료입니다. 지원 체계의 경우 변호사, 변리사들로 구성된 영업비밀 전문가 풀이 있어 영업비밀 관리 체계가 어느 정도 갖춰진 중기업이나 영업비밀 유출 피해 기업의 경우 변호사, 변리사가 담당을 하게 되고, 영업비밀 관리 체계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소기업의 경우 센터 내부 전문가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럼 보통 기업들이 어떤 자료에 대비 표시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관리체계 진단을 통해서 해당 기업에서 예상되는 영업비밀 정보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 관리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종합등급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진단을 받은 기업들의 경우는 64%가 위험 또는 무관심 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진단 시 제공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종합등급을 알려드리고, 제도적, 인적, 물적 관리 부분으로 나누어서 각 부분별로 필요한 관리 조치를 점검해보고 현황에 따른 보완 사항들을 제시해드립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제일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부터 안내를 드립니다. 그리고 진단 이후에 실질적으로 업무상으로 개선이 가능하도록 후속 조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약서나 규정을 그냥 인터넷에 찾아서 쓰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특허청에서 1년간의 연구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진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한 표준 서식을 제공해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현재 기업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규정이나 서식에 대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할 경우
일종의 안에 검토를 지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적으로 영업비밀을 관리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관리 시스템을 진단기업의 경우 무상으로 제공을 해 드립니다. 표준서식은 다음과 같이 입사자용 비밀유지 서약서, 퇴사자용 비밀유지 서약서, 비밀자료, 물품 반납 확인서, 개업금지 약정서 등이 제공이 되고 영업비밀 관리 규정 등도 제공이 됩니다. 규정서식 검토의 경우 용어는 적정한지,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들은 있는지, 그리고 불필요한 사항은 없는지에 관해 담당 전문가가 리뷰를 해줍니다. 다음으로 신청 및 진행 정차를 보시면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은 센터 담당자가 진행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원하는 전문가를 선정하시고, 그리고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 현황 사전 파악을 위해서 임직원 대상 설문을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매칭된 후에 전문가가 방문을 하여서 진단 보고서를 브리핑해 드리고 상담을 진행해 드립니다.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후속 조치 지원 사항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영업비밀 관리 시스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업비밀 접근 제한, 기록관리 등 비밀관리 조치를 하시려면 실제 업무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특허청에서 중소기업용으로 개발한 영업비밀 자료형 관리 시스템입니다. 영업비밀 자료를 해당 시스템에 드래그 앤 드랍으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 리스트업이 되고 이는 영업비밀 관리대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록 시 암호화돼서 등록이 되기 때문에 해킹 등을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비밀이 유출되었을 경우 관리자 페이지에서 영업비밀을 사용한 기록들을 엑셀로 다운로드 받아서 법원 등의 증거 자료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 시스템은 서버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 중소기업들의 경우 서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서버가 아닌 일반 PC에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게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내 서버 또는 PC에 해당 시스템이 설치되게 되고 직원들은 보시는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본인에게 부여된 접근 권한에 따라 영업비밀 자료들을 등록하고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이상이 있을 경우 원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센터의 시스템 담당자가 바로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유지보수를 위한 별도 비용은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일반 직원들이 사용하는 에이전트 프로그램입니다. 정보 접근이 가능한 영업비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시스템이 개선될 경우 온라인으로 자동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또한 열람 권한만 있는 직원의 경우 자료를 클릭 시 별도 뷰어를 통해서 열리게 되며 인쇄를 누르시게 되면 회사 로고가 표기된 워터마크가 출력되고 이때는 출력자, 출력일시 등이 동시에 인쇄가 되게 됩니다. 시스템 예시를 보시게 되면 권한 설정을 경우 영업비밀 관리 책임자만 접근이 가능하며 영업비밀 보관함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권한 설정을 클릭을 하게 되면 먼저 비밀 등급을 지정을 하게 되고 사업 명칭, 기술 명칭 등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보관함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직원들을 추가를 하게 되고 그 직원들별로 접근 권한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화면 좌측과 같이 보관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료 등록의 경우에는 일반 직원들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서 앞서 생성한 영업비밀 보관함에 영업비밀 자료를 등록을 하고 이용을 하는 곳입니다. 자료 등록을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 접근 가능한 보관함 리스트가 뜨게 되고 해당 보관함을 클릭하여 일반 윈도우 탐색기와 같이 폴더를 생성을 하고 영업비밀 자료를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된 영업비밀 자료를 수정하게 되면 버전이 1.0, 2.0 등과 같이 수정이 되어 버전별로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시스템의 특장점으로는 먼저 영업비밀 책임자가 팀장에게 권한 일부를 위임하여서 팀 단위로 영업비밀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책임자의 경우에는 전체 영업비밀을, 관리자의 경우에는 본인 팀만의 영업비밀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본사가 있고 지방에 공장이 있거나 본사와 연구소가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 영업비밀 자료를 통합할 수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랜섬웨어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백업 및 복원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시스템 최초 이용 시 맥 어드레스를 통해서 PC 등록 절차를 두어서 허용된 PC에서만 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자료 등록 시 이용자 PC에 남아있는 자료가 삭제될 수 있게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근데 해당 기능은 옵션으로 관리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특허청 지원 사업을 이용하실 때는 먼저 영업비밀 관리체계 진단을 통해 사내 관리 현황을 점검 분석하고 업무상 필요한 비밀관리 조치를 파악해서 영업비밀 관리 체계를 정비하신 이후에 영업비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사내 영업비밀 자료를 등록하고 접근 제한 조치를 실행하시는 것을 공고를 드립니다.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네이버에서 영업비밀 보호센터를 검색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시고 홈페이지 상단에 지원사업 안내를 클릭을 하시고 신청 접수 창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올라온 신청을 누르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대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이용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지원사업에 관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